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우라고 하고요. 수색구조단 책임자입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인명구조라고 지진 현장을 경험했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기 시에 탈출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등의 1강을 하고 2강에는 심폐소생과 왕강기를 이용한 탈출법, 또 3강에는 지진 시에 대처하는 방법, 그 4강에는 화재 시나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로프를 이용해서 탈출하는가 하는 로프 매듭법 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국제 지진 현장에서 활성했었던 우리 수색 구조대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9의 대지진. 약 7만 명의 사상자를 낸 대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양 지진 해일이 덮친 스리랑카 재난 현장에도 구조대가 찾아갔습니다. (2005년 10월)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 사이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또다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2011년 10월 터키의 재난 현장에서도 구조단의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필리핀 지진 현장. 규모 7.1의 대지진으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던 당시의 구조 모습입니다. 2015년 네팔의 재난 현장입니다. 4월 25일 지며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Cuauhtémoc, entre aplausos y porras a brigadistas nacionales. 예, 잘 보셨죠? 네. 거기에 또 우리 악대가 있어요. 그 악대가 있는 것은 왜 악대가 있냐 하면 35인조 악대가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우리 안전을 캠페인하기 위해서 우리 악대가 또 35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안전을 지켜야지만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1980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사마리안 말씀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용감하게 나서서 했는데 거기는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안처럼. 그래서 용감하게 제가 시도를 했고 또 말씀 중에 보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지만 여기에 두려워 말라. 항상 도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어린 나이에 재벌도 아닌 제가 인명구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119 구급대나 구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5대를 사야 되고 또 무전기를 사야 되고 하는 그런 방대한 재산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 집을 팔아서 5대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처럼 무엇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하고 막 힘들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저보러 암송하라고 줬는데 그땐 암송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이거 암송한다고 되냐.
했는데 암송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는데 어려울 적마다 해결이 돼요. 생각지도 않게 해결이 되고, 제가 지금 한 15개 국가를 다녔는데 15개 국가 다닌 것도 좋지만 장비를 사는 돈이라든가 대원들 훈련시키는 돈, 사무실 운영하는 돈, 이것이 도저히 어서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아예 포기하겠다 그러면 딱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은 제가 항상 가슴속에 갖고 용감하게 아주 겁없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느냐는데 그게 해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터졌다. 출발하려면 짐이 3톤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야 되고 또 비행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도 출발 2, 3일 전까지 돈이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서 전화가 와요. 계좌번호 가르쳐다오. 뭐다오. 이제 친구들, 선배들이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모이는데 참 하나님이 야속하신 것은 꼭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꼭 4,900만 원만 주세요. 좀 남아야 좀 나중에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원은 네가 네 노력으로 구하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꼭 5천이 필요한데 4,900. 그럼 100만 원 때문에 참 속상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아유, 되게 째째하십니다. 좀 많이 주셔가지고 좀 나도 좀 남겨서 좀 이렇게 용돈 좀 쓰게 해주시지 하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재해를 보게 되면 이 발생원인에 따라서 자연재해와 인재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는 집안에 의한 지질학적으로 의한 지진, 태풍, 그다음에 화산입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근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환경 등등을 잘 해서 환경 파괴를 안 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이 실수해서 벌어진 인재죠. 인재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원자력사고, 그다음에 범죄성 재해, 그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인한 공해 이런 걸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 예방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생활화가 되어야 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지. 발생된 후에 우리를 구조로는 119 구급대나 소방서는 이미 발생된 후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적인 처음부터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생활화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테러죠.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핵이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자, 근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제가 그 간증을 하겠습니다. 인도 지진이 났을 때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는 이 작은 아이가 엄마도 다리가 이렇게 잘리고 아들도 그렇게 잘렸어요. 근데 엄마는 이쪽이고 아들은 이쪽에 해서 내가 야 엄마가 이쪽을 못 쓰면 아들이 이쪽을 도와주라 해서 그렇게 반대적으로 잘렸나 보다 하고 제가 좀 보기보다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막 울먹이면서 거기서 오토바이 빌려 타고 휠체어 사러 세상 돌아다니 휠체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항상 이 후진국에 가면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쫓느라고 볼일 못 봅니다. 근데 노상 쫓아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잘생겼어. 근데 그때는 잘생긴 게 아니라 귀찮아요. 제발 좀 가라. 어? 너 좀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계속 쫓아다녀. 그래서 휠체어 사러 다니다 못 샀어요. 못 사주고 실망해서 들어와 앉아 있는데 무전이 왔어요. 빨리 내려와 보라고. 내려가 보니까 인도 이 트럭은 꽤 큽니다. 높고. 그 안에 휠체어가 가득 실렸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더니 그 남자가 악수를 떡 청하더니 당신이 울고 뛰어다니는 걸 보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한테 빨리 휠체어를 주려고 하나를 들고 뛰었어요.
막 뛰어 올라가서 얘가 피카소인데 들고 뛰어서 휠체어를 딱 주니까 그때 우리와 같이 간 간호사들이 큰 소리로 거기에 신우회 회장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구조대장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하고 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래. 근데 네가 내가 휠체어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당신이 휠체어 살아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머식지익한 게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는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또 저는 지진 현장 가서 여지껏 바늘 끝 하나 다쳐본 데가 없어요. 제가 터키 지진 현장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이따가 이제 그 설명을 또 드릴 게 있으면 넘어지면서 아니야 이렇게 내가 넘어지면 인천공항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찔리고 눈 빠지고 안 돼 정신 차려 하면서 이걸로 짚고 굴러야지 하고 짚고 굴렀어요. 요 0몇 초 사이에 그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굴러서 뻘떡 일어나니까 터키 구조대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가 막힌 영화 장면 같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역시 인마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같이 있어 까불지 마라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 반 제가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여지껏 한 번도 다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항상 준비해 주시고 제가 어려울 적마다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죠. 문명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한다.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상대방이 탈 수 있는 배려를 해야 된다.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아니하면 위험은 항상 우리 뒤를 따릅니다. 또 요새는 인공위성이 있어서 위험이 온다 안 온다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스리랑카 쓰나미 때 몇십만 명 죽었죠. 오래전에 10년 됐습니다. 이때에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이 술 한잔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정보를 줬습니다. 쓰나미가 온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영을 즐기던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은 물이 배랑을 쫙 빠지니까 와 신기하다고 조개를 줍는데 물이 깎으러 올 때는 얼마나 빠르게 옵니까? 100km 넘게 빨리 옵니다. 거기에 다 쓸려 죽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스리랑카를 가보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치마 같은 바지 같은 게 없죠.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어 죽어 있는 것을 보고서 한 사람의 방심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방심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관제센터에 있다면 24시간 불을 켜고 점검을 해야 수만 명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맡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방, 점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자, 이게 쓰나미에 의한 한 마을이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 그 밑에 겁니다. 완전히 그다음에 이게 쓰나미로 달려오는 물의 저 기둥을 보십시오. 집에 몇 채거든요. 일본의 그 쓰나미 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쓰나미 여러분들 바닷가 놀러 가셔서 물이 쭉 빠지면 얼른 해변으로 해변가로 피하셔야 됩니다. 물이 빠지는 것은 지진이 나가지고 밑에 집안이 깨져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가스에서 밀려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얼른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빨리 지나가는 걸로 우리가 산악, 우리가 등산을 가실 때 그저 신나서 우리가 제잘제잘 수다 떨고 갈 게 아니고 가면서 뭐가 있으면 봐두세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큰 철탑이 있구나. 아, 여기 절이 하나 있구나. 이걸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죠? 그다음에 신발끈을 어떻게 매이죠? 신발끈을 우리가 나비끈으로 매는데 밟으면 풀려요. 근데 내려가다가 그걸 밟는 날이면 어떻게 되죠? 까끌 고꾸라져요. 그래서 신발끈을 한번 맨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똑같은 나비식으로 매면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다니시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판이 있습니다. 또 옆에도 K64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봐두시면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야야 119 전화가 몇 번이야? 119 전화가 몇 번이야 이래요. 그 114 딱 걸어가지고는 119가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저와 같이 있는 우리 악대의 우리 브라스 밴드의 지휘자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114에다 진짜 전화를 했답니다. 119가 몇 번이냐고. 자기가 이 심장 스탑될 것 같아가지고 당황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터키에서 넘어지면서 뭘 했죠? 하나도 안 다쳤죠. 그건 뭐냐?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 복창 오실 겁니다. 긴박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딱 멈춥니다. 생각은 0.00 몇 초에 생각이 납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딱 멈추고 그래 하면 생각이 나요. 근데 다른 때보다 생각이 더 빨리 납니다. 다른 때는 이게 뭐지 할 때보다 생각이 빨리 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겁니다. 사고 발생 지점. 아 여기 보니까 K64라는 팻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 좌표를 보고 헬리콥터가 찾아오죠. 그런데 헬리콥터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걸고 딱 끊어버려. 그럼 정보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고 끊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무슨 사고인지 몇 명이 다쳤는지 뭐가 됐는지 물어볼 수 있는 찬스를 줘야 됩니다. 그 찬스를 주고 나서 전화를 끊으셔야지 그냥 여기 사고 났어요 뭐 그러고 전화를 딱 끊으면 그동안 신고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의 911은 소방이 아니고 전화를 받는 신고센터입니다. 빠르릉 하면 메알뷰 그러고 다 듣고 나서 홀던 프리 전화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면서 무전으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면 구조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구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헬리콥터가 지금 왔어요. 빙빙 도는데 밑에서 여기요 하는데 헬리콥터가 날 봤는데 옆에 사람들 또 야호 하는 게 그것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산에 가서 비행기가 지나면 야호 하잖아요. 이러니까 헬리콥터가 누가 신고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항공 구조는 V자입니다. V자. 근데 이거 역시도 옆에서 야호 야호 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게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핑크색이나 그다음에 붉은색 이런 산에 갈 땐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게 좋다. 온색을 입고 주황색. 지금 소방관들이 주황색을 입고 우리도 주황색을 입습니다. 주황색은 손수건 하나만 바다에 떠 있어도 비행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의 잠바를 벗기면 안에는 주황색 잠바예요. 주황 색깔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고립됐을 때 잠바를 바꿔 입어요. 뒤집어 입으면 주황색입니다. 그러면 구조가 빨리 되죠. 그래서 산에 가실 때는 가능한 한 온 색깔을 입으시는 게 좋다. 요즘에 그런 이쁜 옷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입으시고 돌린다면 헬기에서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라이프 라인이라고 그러죠. 구조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대가 타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조하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랍니다. 자 해볼까요? 멈추고. 적어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는데 헷갈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를 가지고 계시면 유사시에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사시에. 그리고 이제 요 화재는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와서 숙박시설에 갔다. 제일 먼저 비상계단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비상계단이 우측에 있는지 내가 머물 방에서 우측인지 좌측인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걸어가 보세요. 10발자국이다.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비상문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완강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작동 상태 괜찮은지, 녹이 슬었는지, 나사가 다 풀렸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이 안 됐다면 그 숙소를 나오세요. 그래야 그 숙소 주인이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이 바꿔지겠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가능한 한 바깥쪽으로 벗어 놓으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신발을 우리처럼 들어가는 데다 벗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다 벗어 놓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그냥 급하다고 막 나다 이게 안 돌아가. 그러다 보면 허리 삐끗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삥덩어리가 아이고 신방 오시니까 얼른 나가는데 신발은 이렇게 돼 있지. 나가서 이렇게 밟고 나서 이걸 돌리려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문 열으려니까. 그래서 삐끗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바깥쪽에다 놔야 유사시에 탈출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이런 방향으로 바깥쪽을 벗고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완강기가 있는 곳에 가보면 거의 높아요. 완강기를 타고 유리창을 나갈 수가 없게 높아요. 이 완강기 업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놨습니다. 높고 나갈 수 있는 문도 요만해요. 그거는 소방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냥 형식적입니다. 이럴 땐 신고하셔야 돼요. 우리 아파트, 우리 건물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신고하시고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가 유리창인데 완강이 이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갑니다. 작아서. 또 이걸 타고 올라가려면 이거 어떻게 돼? 이 완강기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꼭 시정을 요구하시고 안 되면 신고하세요. 그다음에 화재 시에 화재가 나면 전기가 끊어지죠. 근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푹 적셔서 쓰고 나가면 가스 차단이 되고 공간이 많습니다. 손수건에 물을 적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옷에 푹 적셔가지고 쓰면 물도 많아서 내가 호흡에도 좋고 산소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시간도 롱타임으로 얻을 수가 있다. 1, 2분을 도망가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5분을 견딜 수 있는 옷에다가 물을 푹 적셔서 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서로 나누고요. 다시 2강에 가서는 이제 심폐소생이라든가 버스 화재 탈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